양화대교 북단. 달려야 할 버스가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버스 앞유리와 범퍼는 심하게 파손됐는데요. 양화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이동하던 버스가 앞서가던 버스 2대와 잇따라 추돌한 것입니다. 버스 3대가 추돌한 상태였고 버스 1대는 안전지대로 이동한 상태고 나머지 2대 중 뒤에서 추돌한 차량의 승객이 출입문이 폐쇄되어 나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광역버스는 앞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출입문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홍콩 관광객을 태운 버스 역시 뒷면이 파손됐고 시내버스도 오른쪽 백미러와 유리창이 부서졌습니다. 도로 주변의 유리 파편들은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승객들이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버스에서 내립니다. 특히 광역버스는 사고 충격으로 출입문이 작동이 되지 않아 승객들이 탈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구조대가 유압기로 문을 강제 개방한 뒤에야 모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입문이 폐쇄된 관계로 우선 출입문 개방이 필요했습니다. 119 구조대가 장비를 활용하여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후 탑승해 있던 승객들을 인도 쪽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켰습니다. 그 후 구급차 8대 그리고 미니버스 1대를 이용하여 인근 병원으로 안전 이송 조치했습니다. 다행히 중상자 발생은 없었지만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38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늦은 밤 둔촌동의 한 도로에 119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교차로엔 시내버스와 택시가 앞면이 부서진 채 멈춰서 있습니다. 직진하던 시내버스와 좌회전하던 택시가 추돌한 것인데요. 특히 택시기사는 운전대에 몸이 끼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 구조대는 택시에 갇혀있던 운전사를 유압 전개기를 이용해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마을 버스를 포함한 서울 시내버스의 하루 이용객 수는 약 600만 명. 이용객이 많은 만큼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의 사고가 11만 1,799건 발생해 1,610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18,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거리 미확보가 6,288건, 신호위반이 4,01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 사고는 타이어 마모로 인한 화재 또는 엔진부 가열로 인한 화재 그리고 추락사고 또 근본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많은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사고로 여러 명이 다칠 수 있으며 다른 차량과 달리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사고로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 하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로 주변 운전자의 배려심 없는 행동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사고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예기치 않는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버스에는 앉아있는 승객과 통로상에 서 있는 승객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승객께서는 앞 사람의 의자 등받이 쪽을 잡아주시고 또 통로상에 서 있는 승객께서는 머리 위에 손잡이나 좌우측에 의자를 잡아서 자신을 지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자께서는 평소 일상 점검을 생활화하셔서 차량이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편리한 서비스와 친절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버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건물 계단에 시커먼 연기가 가득합니다. 잠시 후 방독면을 쓴 한 여성이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탈출합니다. 불이 난 곳은 건물 4층. 인수의 작업장에 켜놓은 온풍기 전선에 불이 붙으며 건물 전체로 번진 것입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 공장 건물로서 그 4층에서 검은 연기가 관측되었고 복도에서 화점층까지 노면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여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부에는 요구조자 3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서 건물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화재 당시 인쇄소 작업장에는 직원 1명, 건물 5층 관리실엔 노부부가 있었는데요. 불이 나자마자 모두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 도착 즉시 옥상층과 화점층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요구조자 3명을 안전하게 구조 완료하고 화재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화재 진압에 주력을 다했습니다. 계속되는 화재 진압에 불길도 어느 정도 잡히고 연기의 양도 점차 줄었습니다. 그을린 벽과 집길이, 물이 흥건한 바다. 화재가 휩쓸고 간 자리는 참담하기만 한데요.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연기가 주변을 가득 메웁니다. 화재의 진원지는 건물 1층에 위치한 프레스 기계 수리 공장. 그 안은 이미 뜨거운 불길과 연기로 뒤덮여 있는데 출동한 대원은 상가 건물에 있던 3명을 구출하고 신속하게 불길을 잡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작 기계와 사무용 기기 등을 태우고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2일 새벽 개봉동 상가 건물 지하 1층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업 중이던 대형 청소기 내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 불로 청소기 한 대가 불에 타 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불이 주변으로 옮겨 붙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작업장에서의 화재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합니다. 작업장은 물건을 제조, 가공하는 생산 과정이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가 대부분 화재와 친화적인 것이 매우 많고 또 종사자들의 방화 안전관리 의식이 소홀한 점이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다른 장소에서의 피해보다 높은 편입니다. 작업장 안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화기 등 소화 설비를 배치하고 전기나 가스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은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하시고 화재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119로 신고해 주시고 젖은 손수건이나 타월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작업장에서는 항상 화재에 대비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습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